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오늘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 악재들이 연이어서 좀 터져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제법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과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좀 선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 시장 상승에 이제 조금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이 반가운 이유. 사실 방금 전에도 제가 미국 증시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시장은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줄줄이 이제 추락을 좀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저점을 경신을 좀 했었고요. 코스피 지수도 2,400포인트까지 이제 깨면서 연중 최저치가 경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이제 7% 정도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고 특히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에 이제 성공을 좀 하면서 그 상승에 대한 기운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장 초반에 비하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이제 발표를 좀 하면서 미국 증시와는 좀 커플링되고 있죠. 엔비디아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주가가 실적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지난주까지 진행된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디램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 레거시 이제 둔화에 대한 우려,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악재들을 충분히 다 선반영을 좀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게 매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주 친화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이틀째 장중에 거의 7%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이게 저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이제 디커플링의 이유라고 보고 미국에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국내 증시는 상방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매크로 악재들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미국발 악재들이 여전히 우리 국내 증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었고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거의 1.8% 가까이 또 급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오늘 업종별로 상당히 조금 대비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장과의 디커플링 오히려 그동안에 극심한 자금 쏠림이 있었던 미국 주식이 오히려 숨고르기를 좀 진행을 좀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는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디커플링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수급이 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오전장 수급 특징지로 삼성전자를 꼽았었고요.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를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주 금요일은 자사주 매입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왜 올라가나 이랬었는데 삼성전자의 PBR 얘기를 많이 했었죠. IMF 외환위기 당시까지 삼성전자 PBR이 이제 떨어졌다. 0.8배 수준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PBR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라는 얘기가 이제 돌면서 쇼커버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만전자를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이 끝나자마자 10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가 좀 된 거예요. 주주를 달래는 데는 충분한 이제 조치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시가총액이 300조가 훨씬 넘는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이제 들여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거의 6%, 7% 상승을 했으니까 사실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짜리가
위태위태하면 분명히 이런 주주 친화 정책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해주겠구나라는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 이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 무려 12% 정도 급등을 했고요. 삼성물산, 뭐 삼성전기 이런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런 적극적인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대바닥을 지금 탈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도 주가가 오늘 현대차 그룹도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도 아주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게 이런 기업들도 이번 주에 또 현대차 그룹도 인베스터 데이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3분기 실적 시즌 내내 주가를 옥죄던 뭐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선반영되고 나서 주주 친화 정책을 중심으로 주가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낙폭과대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단기적인 이제 쇼커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오전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수급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을 한번 꼽아봤어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 반도체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도 저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살아난다. 이게 이제 눈에 좀 띄는 대목이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의 이제 보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됐다. 이게 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한테 일이 큰 악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줄줄이 좀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HLB가 임상 관련된 이제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HLB도 지금 시총이 10조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많이 빠졌다가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 미국 진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빠지는 와중에 셀트리온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업종에서 낙폭과대 대장주들을 바텀 피싱하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것 자체를 놓고 보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좀 쳤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의 이제 수급 특징은 이렇게 많이 빠진 업종의 이제 대장주들을 바텀 피싱하는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주가도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오늘 오후장의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의 수급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루닛이 3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공동 개발 소식에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루닛이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AI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수혜가 확산될 수 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막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순환매하고 있는 와중에 AI 서비스, AI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 여러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하면은 유한량의 이제 렉라자의 이제 경쟁약이라고 할 수 있는 타그리소. 지금 비소세포 폐암 신약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그리소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하고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다. 공동 개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루닛 주가가 오늘 25%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닛이 급등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뭐 브이노라든지 딥노이드, JK 이런 기업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될 정도로 오늘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지금 6만 원을 넘고 가면서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도 루닛은 작년 11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 120일 이평을 뚫고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뚫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차트를 완벽하게 지금 뚫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루닛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43%, 40%가 넘는 이제 수익이 찍히고 있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6만 원에 안착되면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 7만 원까지 상방을 좀 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절반 정도 차익 챙겨놓고 나머지는 또 7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고요.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도 후속주 하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종목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트소프트가 11% 수익 중에 있는데요. 최근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 홀딩 괜찮을까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루닛을 리뷰를 하면서 후속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AI 서비스 만드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제가 목표가를 2만 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왜 제가 이제 목표가를 2만 원 말씀드렸냐면 루닛과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차트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루닛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일 이평을 이제 뚫고 난 이후에 호재가 나오면서 차트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제 테마가 또 붙어 있기도 하면서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나 넘게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스트소프트보다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는 먼저 지금 120평을 뚫어놓으면서 차트 정배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스트소프트가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따라가면서 오늘 122평을 강하게 좀 뚫어내면서 10% 정도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다.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긴 합니다만 저는 목표가 그대로 2만 원 유지를 좀 하면서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빠르게 순환매되면서 꼬리를 달았다가도 다시 고점을 뚫고 지금 섹터는 다르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소개해드렸던 BHI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지금 15%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하루 급락 나왔다가 다시 급등, 또 조정받았다가 또 급등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을 이제 뚫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거나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세는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루닛을 중심으로 AI 의료기기 기업들, 융복합 산업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핵심 수혜주들, 그리고 AI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들. 아직 이스트소프트는 여전히 실적이 좀 적자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이스트소프트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다. 목표가 2만 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서 계속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목표가 유지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은데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하면은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관련된 수혜주들,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꼽는데 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AI 서비스, AI 솔루션 기업들을 보자.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이런 AI 반도체 기업들의 기세가 약간 좀 꺾이면서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후속주 하나 또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00원 현재가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이 기업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자, 일단 제가 왜 AI 서비스, AI 솔루션 기업을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지를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트럼프 하면 딱 2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규제 완화, 두 번째는 감세. 이 2가지가 다 AI 서비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규제 완화 뭐 당연하겠죠.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들을 없애야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서비스, AI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규제 완화의 수혜주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두 번째 이제 감세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감세라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인세를 이제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제 법인세가 21%인데 이걸 15%까지 무려 6%포인트나 인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법인세가 이렇게 6%포인트나 인하가 되면 특히나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 법인세가 6%포인트 인하되는 것만큼 투자의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투자의 여력이 생기면
역시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서버에 대한 이제 투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 여력, 세금으로 내는 걸 그만큼 아끼는 것만큼 투자의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AI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떤 기업이냐?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AI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들, 휴대폰 통신 서비스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기업들도 AI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 투자의 증거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에요. 지분을 한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SK텔레콤이 2대 주주고요. SK텔레콤의 AI 비서, ADAS이라고 하는 거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ADAS 서비스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키오스크,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가면 그 식당 점원들한테 직접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로 자동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키오스크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뭐 카드도 뭘 선택해야 되고 또 할인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산 SOC를 활용해가지고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이 키오스크에 탑재하는 국책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디지털 약자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키오스크를 조금 더 손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솔루션까지도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이제 추진을 할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최근 이제 트렌드에서 부각이 더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역시 코난 테크놀로지도 한 2, 3주 전부터 바닥권을 이제 탈출하는 강한 상승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거든요. 특히 2주 전에 굉장히 큰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121평을 좀 뚫어놓고 지난주 눌림목 주고 오늘 다시 이제 반등 들어오는 거예요. 매물 소화가 이제 다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24,000원 정도 이제 잡아보고 손절가는 17,000원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네. 어떤 두 종목일까요? 번째는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39,100원 현재가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비만 치료제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백신도 무용하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논란되는 인물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면 또 그런 이제 논란들을 또 혁파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좀 건설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 주말에 이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 보건부 장관이 누가 임명되는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채금리의 동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6까지 떨어졌던 게 지난주에 4.5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국채금리 급등의 부담으로 이미 노보 노디스크는 2달 전부터 조정받으면서 52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노보 노디스크. 그다음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 기업들도 전부 한두 달 전에 다 52주 신저가를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건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오히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케네디 주니어하고 상관없는 신약 개발 혹은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들을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악재성 이슈를 충분히 좀 하루 반영하고 나면 반등도 그만큼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케네디 주니어는 만약에 뭐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악재라고 하면 호재성 이슈가 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효율부라고 하는 것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이 국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됐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하고 공동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비벡 라미스와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진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인물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이제 학사를 전공하고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에 로이반트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 로이반트의 창업주가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로이반트의 자회사가 이뮤노반트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한올바이오파마가 INVT 1401, 1402를 기술 이전하는 회사가 미국의 이뮤노반트고 그 모회사가 바로 로이반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국가효율부의
장관으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는 인물이 장관으로 지금 선임이 좀 됐기 때문에 뭐 보건부 장관의 악재를 이 사람은 또 덮을 수 있는 재료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쇄되는 호재와 악재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올바이오파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글로벌 수혜가 기대되는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또 많이들 고민되실 거고 삼성전자 과연 자사주 매입 이후에 또 주가 흐름 어떨지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죠.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거 제가 자세히 좀 진단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